연이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투자자, 집주인, 건물주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어요.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본전에라도 팔아야 하는데 이런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김소정 씨는 2020년에 꼬마 빌딩을 매수했어요. 20억 건물을 사는데 대출을 14억이나 받았습니다. 법인 사업자 대출로 한도를 높였죠. 그야말로 영끌 투자였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했던 그녀는 공실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건물주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암울하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건물을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영끌한 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요즘 소정 씨처럼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엄청났던 부동산 폭등장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치솟고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상승장 끝물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그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래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고 특히 대출이 많이 필요한 고가의 아파트는 70% 가까이 급감했어요. 6월과 10월 시행된 6억 대출 상한제와 규제지역 확대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에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그리고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늘리면서 매수자들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고금리로 연 4에서 5%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니 소득이 탄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꼬마 빌딩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실률이 평균 30%를 넘으면서 현금 흐름이 끊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김준희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지난 상승장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16억짜리 아파트로 자기 돈 8억에 나머지 8억을 대출로 메웠죠.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라 월 이자는 160만 원 정도로 계산됐고 집값이 더 오르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어요. 실제로 구매 직후 가격이 2억이나 오르면서 주변에서 부러운 눈길을 받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서서히 오르더니 2025년엔 4.5%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월 이자는 3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고정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게다가 대출 규제로 해당 금액대의 아파트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팔아보려 해도 문의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매일 가격 앱을 확인하며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자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가족 여행이랑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고 아이 학원비까지 줄였어요.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왔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끌어쓴 투자자들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2년 투자자 중 40%가 이자 부담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심지어 이혼 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흔해요. 게다가 상승장 때의 과열로 인해 무리한 투자로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어요.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부동산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5배나 뛰었죠. 김준희 씨의 이야기는 지금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대부분 하락세를 겪고 있죠.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거래량이 64% 줄었고 신고가를 찍는 건 현금 부자들이 산 극소수 물건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매물이 쌓여만 가죠.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의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면서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해졌어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한창일 때 안정적인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강북구의 소형 꼬마 빌딩에 투자했어요. 22억짜리 건물로 자기 자본 7억에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죠. 역세권이라 임차인들이 금방 구해졌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제 건물주 생활 시작이다 라며 주변에 자랑도 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하나 둘씩 생겼고 지금은 공실률이 30%나 돼요. 월세 수익은 그 이상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죠. 매달 적자가 쌓이니 미경 씨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접을 뻔했어요. 상승장 때는 빌딩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덩이에요.
임대료를 깎아도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팔아보려 해도 공실 때문에 다들 피하네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이건 미경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마 빌딩 투자 실패의 60%가 공실 관리 부족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해요. 상승장에서 빌딩 값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현금 흐름 계산을 소홀히 한 탓이 크죠.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 유치가 어렵고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임차인 풀이 줄어들었고 공실률이 30~40%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요. 또 다른 꼬마 빌딩 투자 사례로 양재역 근처 상가 건물을 산 40대 의사분은 26억 중 19억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024년에 계약 만료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예 없는데 이자는 그대로예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까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포기 상태예요. 라고 하소연했죠. 이런 사례들은 상승장의 과열이 낳은 후유증이에요. 소형 빌라나 꼬마 빌딩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물건이 특히 위험해요. 임차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지죠.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고 대출 규제가 매수 문턱을 높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번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22년 상승장 때 동탄 신도시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억을 끌어다 썼고 GTX와 삼성 효과를 믿었죠. 구매 직후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기쁨을 즐겼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떨어졌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곧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2025년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니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까지 미뤘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상승장의 과열과 그 뒤를 따른 정책 변화예요. 2021년,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를 돌아보면 그땐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쉬웠어요. 자기 돈 조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고 6억 상한제가 매수 문턱을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취약해졌죠. 예를 들어 15억 대출에 금리 3%면 연 이자가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7,500만 원이 되니 소득이 높아도 버티기 힘들죠. 게다가 세금 인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많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요 위축이 더 큰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40%대를 넘나들며 장기 불황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상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022년 상승장의 여파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18억짜리 호남형 빌딩을 샀어요. 대출 12억을 끼고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했죠. 초기엔 월세와 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지하와 3층 전체가 비어있죠. 사무실 임차인들은 재택근무 증가로 상가 임차인은 자영업 불황으로 떠났죠. 월세 수익은 대폭 줄었고 이자를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대출 이자만 갚는 기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왔고 팔려고 내놨지만 반년째 문의 하나 없어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실패의 70%가 입지 분석 미흡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하죠. 상승장일 때 호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어요. 또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입지가 별로인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상승장일 때처럼 레버리지로 대박을 꿈꾸기보단 소득의 30% 이내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공실이나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셋째, 시장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시점을 노리되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관망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